우리 경우의 수하고 확률은 일단은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과목의 특성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경우의 수하고 수부터 어디까지는 이번 시험 범위는 확률까지야. 크게 확정 단어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번에 통계 단어하고 아예 다른 단어거든. 아예 다른 단어이고 확률은 경우의 수 잘하니까 확률은 그냥 공부 안 해도 점수가 나와. 몇 개만 좀 공부하면. 근데 이 경우의 수하고 확률이라는 단어는 선생님이 조금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너희들한테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할 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걸 주의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주거든. 근데 사실은 그런 거 몰라도 잘하는 애들은 잘해.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경우의 수와 확률은 개념조차도 모르고 그냥 문제를 막 풀어냈던 것 같아. 유일하게 할 줄 알았던 게 C가 문제, P가 문제, H가 문제 이것만 알고 나머지는 그냥 문제를 다 풀었던 것 같아. 얘는 무슨 단어냐면 너희들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어려워했던 활용 단어야. 내용 정리를 해주긴 해주지만은 학생이 몇 명이 있고 의자가 몇 개가 있고 나오면 얘가 어떻게 앉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어디에 앉는데 아니면 어디만 앉는데 아니면 어디에 앉을 수 있대 라는 조사만 달라져도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얘는 뭔가를 외웠을 때 나오는 점수가 아니고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어떻게 애들 앉힐지 고민하는 거에서 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답이 나오는 부분이거든. 얘는 진짜로 국어적인 의미가 진짜 커. 국어적인 의미 제일 커. 그냥 중간중간에 조사가 달라지게 되면은 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준이가 시험 끝나고 쌤한테 전화를 했었어. 선생님 이거 답이 이거예요 라고 전화를 했었거든. 네가 1등하고 답이 다르다고? 근데 준이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1등이 틀린 거 같고 자기가 맞은 거 같다고 선생님이 좋은 자세야. 아니 내가 문제를 풀다가 내가 선생님이 니네들을 설명할 때는 계산 실수를 하는데 내가 문제 풀다가 틀린 거 나오면은 내가 해설지를 의심할 것 같아? 대답을 의심할 것 같아? 니들은 모르지만 나는 해설지 의심해.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 나는 계산 실수를 안 한다는 확신을 갖고 공부를 했거든. 물론 그래도 내가 실수를 하지 결론적으로는. 근데 생각을 그렇게 가질 정도로 나는 꼼꼼하게 공부를 하겠다는 믿음을 갖고 공부를 했다고. 여기 조사 하나가 달라지면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니들 보면은 그냥 눈으로 대충 읽은 다음에 대충 곱하기 해가지고 답을 써가지고 틀려. 앞번호부터 틀려. 근데 무슨 점수가 나오냐고. 점수가 안 나오지. 얘는 활용 문제야. 굉장히 한 줄 나와 있는 거에서 걔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표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앉히는지 조건들을 체크를 하고 그랬을 때 점수가 나오고 정확하게 맞는 답이 나오는 거지. 얘 뭐 유형 같은 거 외우고 막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니 니들 참고 수업은 다른 선생님 교재도 그렇게 돼 있어. 조합을 이용하는 활용, 중복 조합을 이용하는 활용, 여사건을 이용하는 활용 나와 있거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 알려줘? 안 알려주고 섞여서 나오잖아. 공부하는 방법하고 시험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풀이를 할 때 좀 제발 좀 그림 좀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앉혀야 되는지 앉히면서 좀 곱하기도 좀 잘하고 우리 경우에서 연습했던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들어갈 거고 확률 단어는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 확률의 정의가 자 우리 경우의 수 그래. 경우의 수로 정의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 잘 구하면 기본적으로 확률은 한 3분의 2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다가 확률의 뜻은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단어 제목이 뭐냐면은 확률의 덧셈 정리야.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곱셈 정리하고 조건부 확률이거든. 그냥 이렇게 잘 구해가지고 잘 더하고 잘 곱하면 된다는 뜻이야.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로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낼 거고 그 다음번에 확률을 자체적으로 곱하고 확률을 자체적으로 더하는 연산은 새롭게 우리 확률 단원에서 배울 건데 얘 몰라도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런데 얘를 쌤이 가르쳐주는 이유는 새롭게 하나를 배우거나 확률끼리 곱해서 뭔가를 해결을 하는 것들
왜 가르쳐주냐면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해서. 그 다음번에 너희들 검토하잖아. 검토는 이거 갖고 풀고 얘 갖고 같이 검토하면 틀린 거 또 틀려. 그래서 얘 갖고 풀고 얘 갖고 검토하기 위해서 확률의 곱셈 정리, 확률끼리 계산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조금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국어 조금 잘하거나 이해도가 좀 높은 사람은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가 금방 올라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창규 진도가 안 나갔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너 똑똑하다며. 아니야? 왜? 갑자기 보니까 안 똑똑한 것 같아? 똑똑하다고 믿고 더 열심히 해봐. 내가 생각하기에 너 좀 똑똑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리고 그 다음번에 우리 채용 자신이 어떤 부분에 자신이 없었어? 네, 자신 없는 게 그냥 어려웠어. 그냥 상대적으로 어려웠어? 그래? 어떤 부분이 어려웠을까? 좀 그럴 수 있어. 어떤 부분에서 어려울 수 있냐면 다른 단원이랑 다르게 얘는 뭔가를 딱 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분명히 나는 뭔가를 기본적으로 외워놨는데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풀거든.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런데 얘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문제 한 문제를 꼼꼼하게 풀다 보면은 경우에서 확률 문제는 이거야. 내가 기본적인 거 이거 두 줄, 한 줄 써가지고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은 중간 난이도의 문제는 똑같은 연산을 내가 분류해서 두 번 계산하면은 맞출 수 있는 거고, 어려운 문제는 얘를 5개로 나눠가지고 얘를 꼼꼼하게 계산을 했을 때 맞출 수 있는 거는 경우에서 어려운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때 상황을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풀어낸다는 생각으로 풀다 보면은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틀리는 비율이 확 줄어들어요. 여자 선생님이 맨날 그래. 우리 오빠 경우에서 되게 잘한다고, 확률 되게 잘한다고, 확통 되게 잘한다고. 근데 부끄러운 거야. 왜 그러냐면 확통이 생각 중에 제일 쉽거든. 미적이랑 기백이랑 확통이랑 생각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 그리고 내 학생들은 있잖아. 내 기백 수업 들으면은 선생님 기백 되게 잘 가르친다 그러거든. 근데 우리 여자 선생님 확통 되게 잘하네. 왜 그러냐면 확통 문제는 내가 막히는 게 거의 없어. 기백은 애들한테 잘 가르치는데 막히는 문제가 좀 있어. 근데 나 오늘 확통 잘한다는데 확통은 진짜 쉬운 방법이야 얘들아.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자, 집중해서 창규 저기 너 기본 개념도 안 나갔으니까 좀 집중해서 개념부터 잘 들어. 일단은 확률 좀 나가보자. 확률이 뭐니? 확률이 뭐야? 너희들 확률 지금 다 나갔잖아. 확률이 뭐야? 확률이 뭐야?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해줄게. 확률을 안 배운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으면 다 대답을 해. 자, 동전을 딱 튕겨가지고 앞면이 나오면은 내가 너 밥을 사고 뒷면이 나오면 네가 나 밥을 산대. 그러면은 내가 이거 게임을 10번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내가 너한테 밥을 몇 번을 살까? 너 5번 하고 나 5번 사겠지. 그치? 그냥 별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그게 평균적으로 몇 번 일어나는 게 확률을 뜻하는 거고 별다른 게 아니고 니들 다 아는 거야. 근데 확률을 계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해. 확률은 우리 프로바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우리 수학적으로 좀 계산을 하자라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중학교 때 이미 확률을 다 배웠기 때문에 창규야 너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중학교 때 확률을 다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연산에서 조금 더 추가 적용을 할 거야. 근데 사실은 중학교 때 굉장히 중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마워. 뭐가 고맙냐면은 중학교 때는 우리 조합기호 C라든지 P라든지 이런 거 사용 안 하고 그냥 일일이 개수 세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하자라는 게 일단 중학교 때 목표이고, 고등학교 때는 맨날 세는 게 불편하니까 그걸 우리 같은 상황으로 몰아서 C라든지 P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계산을 하자는 게 고등학교 목표거든. 근데 중학교 때 C, P라는 기호는 안 가르치지만은 문제 푸는 방법을 다 가르쳐주니까 애들이 고등학교 와서 다 그렇게 풀어. 장점은 고등학교 때 개념을 이미 중학교 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그래서 니들이 수영도 너무 어려. 수영 하나하나 분류해가지고 일일이 세는 거를 너무너무 어려워해. 원래 경우에는 되게 기본인데. 그래서 확률에서도 나중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세는 것도 좀 연습 좀 많이 시킬 거니까 그것도 좀 기억을 하고, 우리 중학교 때 뭐 이런 문제 뭐 이런 거 좀 할까?
내용이 기억이 안 나. 자, 일단 용어부터 좀 보고 가자. 자, 시행 뭐라고 적혀있니? 같은 조건에서 반복 가능해야 되고 결과가 우연적이어야 된다 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시행은 뭐냐면은 일단은 우연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거야. 뭔가 다른 거 외압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일반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번에 같은 조건에서 반복이 가능해야 된다는 뜻은 한 번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경우랑 두 번째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경우랑 뭔가 조건이 달라져가지고 1이 나오는 횟수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 그게 그냥 시행이고, 표본 공간은 우리 시행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 표본 공간 뭐 잘 몰라도 돼. 나도 거의 안 쓰는 용어니까 그냥 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냥 하나하나 일어나는 것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원 사건은 사건 중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것을 이야기를 해. 여기서 너희들이 조금 앞으로 확률을 하면서 해야 될 것들 조금 어려운 단어가 근원 사건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나 그냥 얘는 편안하게 좀 받아들이고, 조금 어려운 내용은 선생님이 나중에 시각에는 하면서 좀 정리 좀 해줄게. 이따가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얘기할 내용이 좀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하고, 다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가자. 근원 사건이 나오는 좀 부분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흰 공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검정 공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자, 여기에서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공을 하나 이렇게 꺼낼 때, 자, 이렇게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니? 5분의 1이 되겠지. 맞아? 그런데 우리 경우의 수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가 공을 하나 꺼내면 흰 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번에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몇 가지의 경우가 생겨? 흰 공이야? 검은 공이야? 같은 공이야? 다른 공이야? 같은 공이잖아. 그럼 흰 공, 검은 공,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 두 가지네. 그 중에서 흰 공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네. 내가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어. 얘는 5분의 2라고 얘기를 했어. 누구나 다 5분의 2라는 거 알아. 근데 2분의 1이라고 했더니 그림상으로는 2분의 1이 아닌 것 같은데, 확률의 정의로 계산할 때 2분의 1이 맞는 것 같아. 같은 느낌이 들어. 어디서 오류가 생겼을까?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만 좀 이야기를 하고 갈게. 자, 확률에서는 있잖아, 경우의 수는 얘가 같은 공일 경우에는 우리 같은 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계속 계산을 했었어. 근데 확률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확률을 계산을 할 때에는 이제 근원 사건들을 하나로 보는데, 흰 공 하나,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공이 5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원 사건이 흰 공과 검은 공과 이렇게 두 가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흰 공이 나오는 빈도수랑 검은 공이 나오는 빈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은 상황이라고 놓고 이해를 하게 되면 확률이 당연히 틀려지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내가 로또를 샀어. 그럼 내가 로또 당첨될 확률이랑 당첨 안 될 확률이랑 2분의 1이니? 경우의 수로 따지면 2분의 1 맞잖아. 당첨되거나 당첨 안 되거나 두 가지 상황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나하나 당첨되는 그 사건 자체도 당첨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빈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확률들이 다 곱해져서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류가 100% 생겨. 너희들 나중에 선생님 문제 풀어줄 때, 나중에 시험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 확률 계산을 할 때는 경우의 수와 다르게, 확률 계산할 때에는 다른 공도 무조건 같은 공도 다른 공으로 본다라는 게 처음 확률에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야. 같은 공도 무조건 다른 공으로 봐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건 조사를 안 해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는 게 있잖아.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가지고서 전체 경우의 수랑
그 다음번에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로 풀어내는 거는 사실은 얘는 100% 수학적인 오류가 생기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같은 것으로 보게 되면 주머니에 흰 공 2개랑 이거 3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똑같은 거거든? 근데 흰 공 2개가 뽑힐 게 다른 거에 비해서 확률이 훨씬 높잖아. 그래서 얘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를 하게 되면 기분 좋게 답은 맞은 것 같은데 풀이 과정이 100% 잘못됐다는 사실을 일단은 미리 인지를 하고 들어가자는 거야. 선생님 교재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이용한 예제 문제를 넣어놨거든? 풀이는 뭘로 해놨을 것 같아? 일단 이걸로 해놨어. 오류가 있는데 일단 걸로 해놨어.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부분을 같은 것으로 봐도 일단은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99%가 답이 다 똑같이 나와. 그런데 답이 다르게 나왔던 문제가 교육청 문제에서 한 문제 있었고 그 다음번에 모의고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정의상 확률은 무조건 다른 공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미리 언급을 좀 하고 갈게. 확률의 정의 같은 거 내가 얘기 안 해도 된다고 다 알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부분 하나만 조금 언급을 하고 갈게. 그리고 우리 이제 확률에는 성질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률을 우리 이제 P라고 많이 쓰고 첫 번째로 확률 P는 숫자가 아예 안 일어나는 확률 얼마야? 참교야? 아예 안 일어나는 확률 얼마야? 0이지? 그 다음은 항상 일어나는 확률 얼마야? 1이지? 숫자가 무조건 0 이상 1 이하여야 하고 첫 번째 내용 자꾸 고개가 떨어지려고 그래. 자, 확률은 0에서 1 사이여야 돼. 고개가 자꾸 떨어지면 내가 강의할 맛이 안 나잖아, 얘들아. 자, 확률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 일단은 우리 지금 계산하는 확률들은 90% 이상이 다 우리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다루게 돼. 수학적인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혀 외부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아가지고 동전을 던지면은 사실은 2분의 1이 2분의 1이 아닐까? 앞면하고 확률이랑 뒷면하고 확률이랑 실질적으로 던져보면은 앞면하고 뒷면에 그림이 다른 게 그려져 있잖아. 그러면 앞면하고 뒷면하고 무게가 다르겠지. 그럼 실질적으로 던지면은 분명히 더 무거운 쪽이 바닥에 갈 확률이 실제로는 더 높을 거야. 그런데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는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앞면하고 뒷면하고 일어날 확률 2분의 1로 동일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통계적 확률은 동전을 던졌을 때 수학적으로는 2분의 1이지만은 내가 얘를 100만 번 던지면 그러면은 100만 번 던지면은 50만 번 앞면이 나오겠니? 안 나오겠지? 근데 50만 번에 굉장히 근접한 횟수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수학적 확률이랑 거의 비슷한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실제로 내가 시행을 해서 나오는 것을 통계적으로 봐서 확률을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야. 나중에 예제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번에 기하학적 확률은 너희들 교육과정 바뀌면서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어. 아주 기초적인 거에서만 나오고 실질적으로 교과서에서도 정의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 참여 일어나서 들어. 눈 감지 말고 일어나서 들어. 그냥 일어나서 들어. 일어나서 들어. 내가 지금 너 눈 뜨라는 얘기를 지금 3번째 하고 있다. 그냥 일어나서 들어. 앉아있다가 또 눈 감으면은 내 쫓아버릴 거야 진짜로. 자, 기하학적 확률은 옛날 참고서들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좋은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들만 나오게 돼. 아주 기본적인 형태들. 그래서 우리 그냥 넓이분의 넓이로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알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통계적 확률은 정의만 알면 되고 기하학적 확률 쉬운 것만 알면 되고 우리는 이제 쉬워졌어. 그냥 수학적으로 길게 써져 있는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만 하면 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야. 이렇게 확률의 종류도 조금 기억을 하고 거기 예제 하나만 조금 보자. 여기 하나, 둘, 셋, 4개의 공이 들어가 있고 검은 공에 하나, 둘, 3개의 공이 들어가 있을 때 2개 꺼내.
좋아해. 두 개 꺼낼 때 하얀 공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너희도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지만 중학교 때 얘는 이렇게 풀었어. 어떻게 풀었냐면은 내가 그냥 두 번을 꺼낼 거야. 두 번을 꺼낼 거야. 두 번 다 무슨 공이 나와야 돼? 흰 공이 나와야 돼. 흰 공이 나와야 돼. 그럼 처음 꺼낼 때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은 우리 아까 계산했던 거잖아. 전체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4개네. 그치? 두 번째 꺼낼 때에는 흰 공이 하나 날아갔으니까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3개네?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어.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자, 내가 꺼내는 순서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뽑기만 하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 조합이냐 순열이냐가 갈리게 되는 거고 얘는 두 개를 한꺼번에 꺼내는 거니까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되니?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할 때? 두 개를 선택을 할 때 그때 흰 공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는 흰 공이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꺼내겠지. 근데 문제가 생겨. 아까 얘기 안 했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 흰 공이 구별이 되면 안 돼. 안 되는 놈이야 원래는. 경우의 수를 할 때는 구별이 안 되는 놈으로 계산을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고. 그런데 확률로 계산을 할 때에는 얘와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가 다를 텐데 빈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다 뭘로 봐야 돼? 다른 공으로 봐야 돼. 조합의 정의가 뭐야? 조합의 정의가 이거 왜 C 왜 썼어? 서로다가 7개 중에 2개 선택한 이거를 다른 걸로 봤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일단 그 부분만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도움이 될 거니까 요거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자. 그래서 우리 이제 수학적 확률은 계산을 하기를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앞에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가 나오다가 뭐뭐 할 때라는 말이 딱 나와. 그리고 나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되는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부분이 뭘 뜻하는 거야?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좀 유식한 말로 뭔가를 내가 시행한다는 표현을 한다고. 시행한다. 뭔가를 시행을 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을 구해내는 방법이야. 그래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경우의 수 구하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있는 경우의 수 구해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하면은 수학적 확률이 나온다는 뜻이고, 물론 이제 우리 나중에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를 배우게 되면은 조금 다른 방법도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만 계산할 줄 알면 확률을 다 풀어낼 수 있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확률의 덧셈 정리 좀 중요하니까 덧셈 정리를 좀 하고 가자. 자, 확률의 덧셈 정리 키워드가 뭐니? 자, 키워드가 뭐냐면 이런 뜻이야. 자, A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라고 나왔을 때, 이 또는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 때 A가 일어나는 확률하고 B가 일어나는 확률을 두 개 더하라는 게 덧셈 정리지. 근데 얘가 키워드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너희들 문제를 많이 풀면서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더한다는 거 지금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고. 얘가 중요한 거야?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거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거랑 헷갈리는 사람들은 저기 중학교 때 부처부터 다시 풀면 돼. 기본적인 문제부터 안 헷갈린 거야.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더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빼줘야 된다. 어떤 경우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빼줘야 된다는 뜻이야. A가 일어나는 확률이 있고 B가 일어나는 확률이 있어. 그럴 때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은 얘가 몇 번 들어가? 2번 들어간다. 그래서 얘 빼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또는이란 말이 시험 문제에서 딱 보이면은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뺀다라고 생각을 해. 무조건 뺀다. 알겠지?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그 다음번에 여사건 확률 조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뒤에다가 좀 필기를 해놨는데 6건이 뭔지 알지? 어떤 게 6건이냐면 전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냥 여기에다가 A라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면 A가 아닌 요 부분이 우리 6건이라고 얘기를 해. 표시도 우리 여집합이랑 똑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런데 6건의 확률이 중학교 때에는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두 개가 좀 달라. 물론 모든 참고서에 중학교 문제가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 중학교 때 6건 뭐라고 배웠어? 언제 6건 쓴다고 그랬어? 중학교 때 언제 6건 쓴다고 그랬어? 언제? 문제에서 뭐가 보일 때? 적어도라는 말이 보일 때. 또 이런 거 외워놔야 돼. 문제 빨리빨리 풀지. 뭐? 최소? 무엇이? 아닌 확률을 구할 때. 이런 말들 보이면 6건 쓴다고 했거든? 이런 거 쓴다고 했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 이런 문제 줘, 안 줘? 줘. 어디서 주냐면 니들 시험 볼 때 1, 2, 3, 4, 5번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 근데 6번 넘어가면 이런 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근데 6건은 언제 쓰는지 알아야 되겠지. 6건 언제 쓰니? 고등학교의 경우에서 확률은 기본적으로 뭘 하라는 얘기냐면은 분류를 하라는 얘기야. 분류해서 계산하고 계산을 하잖아. 근데 분류를 할 때 8가지가 나왔어. 그럼 뭐 떠올려야 돼? 무조건 6건을 떠올려야 돼. 내가 분류를 해서 계산하는데 분류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분류를 제대로 했는데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얘가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무조건 이거 반대 상황인 6건을 내 스스로 떠올리지 않으면 문제를 못 푼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분류가 안 될 때에는 우리 6건을 사용한다는 사실 조금 기억을 봅시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들이야.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거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경우에서 다 연습이 됐지. 그리고 많이 까먹었지. 문제 풀면서 한 번씩 더 짚어줄 거거든. 예전에 외웠던 거기 때문에 너희 머릿속에 다시 다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같이 좀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문제로 바로 들어가자. 힘들어하니까 문제 좀 몇 개만 풀고 짧게 풀고 갈 거니까. 자, 일단은 첫 페이지는 첫 페이지 1번은 있잖아. 우리 뭐 그래도 확률 1000문제인데 아주 쉬운 문제 좀 한번 풀어보자. 아주 쉬운 문제.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의 카드를 택할 때라고 딱 나오잖아. 그러면은 너희들 노트에 아니면은 그 문제에 뭐가 적혀 있어야 되냐면 이런 게 적혀 있어야 된다고. 1부터 10까지의 카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된다고. 쉬운 문제는 눈으로 하고 어려운 문제는 쓰면서 하고가 아니야. 쉬운 문제부터 버릇을 들이고 쉬운 문제에서 이런 거 안 써보면은 그러면은 잘못 봐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꼭 쓰면서 문제를 풀어. 1부터 10까지 10장이 있고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했어. A라는 사건은 3의 배수라고 해서 뭐고요? 3, 6, 9라는 사건이네. B라는 사건은 무슨 사건? 소수인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2, 3, 5, 7이라는 이런 사건이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사건 A, B와 모두 배반인 사건 C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는데 선생님이 첫 번째로 너희들이 맨 처음에 개념 나가는 게 아니라서 용어도 정리 안 해주고 그냥 갔는데 우리 배반이라는 말 나왔으니까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배반 무슨 뜻이니? 자, 우리 확률에서 배반과 비슷하게 해서 나오는 용어가 3개가 있어. 배반하고 뭐하고 있지? 독립하고 또 뭐하고 있어? 종속하고. 뭐가 헷갈려? 배반하고 독립하고 좀 헷갈리지 않아? 종속은 서로 종속적으로 주종관계로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인데 독립적이다, 배반이다 왠지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잖아. 그런데 얘는 너희들이 외울 수밖에 없어. 아예 다른 놈이야. 물론 심화적인 개념 들어가면 배반하고 종속하고 관련이 있는 놈이야. 있는 놈인데 그거는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외우면 되는 거고 배반하고 독립종속은 아예 다른 개념이고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나오게 될 거고. 자, 배반은 나오면 뭐 떠올려야 돼? 배반 나오면? 배반은 뭐다? 공집합이다. 뭐 공집합이다? 공통 부분이 없다는 뜻이야. 잠깐 기억해. 알겠지? 이게 배반의 정의야. A하고도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라는 놈하고도 배반이고 B라는 놈하고도 배반인 집합 C에 대해서 사건 C에 대해서 다루라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C라는 놈은 3, 6, 9도 가지면 안 되고 2, 3, 5, 7도 가지면 안 되겠네? 그러면은 2, 3, 5, 6, 7, 9 가지면 안 되지. 그럼 C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뭐 있어? 1, 2, 3 안 되고 4, 5, 6 안 되고 7 안 되고 8 그리고 19도 이렇게 4개를 가질 수 있잖아.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에 해결만 하면 된다고. 배반인 사건 C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선생님이 적은 거 뭐야? C가 가질 수 있는 카드지. 근데 C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4개일까? 그럼 몇 개일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야. C가 이런 거면 돼야 안 돼. 문제에서 뭐라고 하면 배반은 A하고 공통부분이 없는 거거든? 없잖아. 얘랑도 공통부분이 있어 없어? 없잖아. C라는 놈을 1, 4, 10이라고 잡으면 마찬가지로 공통부분이 다 없네? 천천히 생각하다 보면 얘가 뭘 뜻하는 거야? 그냥 공통부분이 없게 만드는 이것들로 만들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이거에 부분집합의 개수가 같다는 사실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자, 1번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였었어. 설명을 좀 오래 했지만 첫 문제에서. 4번은 자 너희들이 좀 고민을 해봐. 4번은 고민을 해봐. 4번은 직접 먼저 풀어보고 이거 해석을 봤으면 좋겠고 얘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 한 5문제만 보고 쉬자. 처음에 경우의 수를 연결해서 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 예제 2번은 요거부터 좀 이해하고 가자. 이 확률을 구할 때 자, 이런 것들. 자, 주사위를 2번 돌릴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시행하는 횟수가 2번일 때에는 그때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는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은 맨 앞장에 1, 2, 3, 4번 제외하고 뒤에 문제들을 풀 때 시행 횟수가 2번일 때에는 너희들도 풀이 과정을 쌤을 그냥 따라해. 자, 2번일 때에는 무조건 그 뭐야 이거 저기 표 그려서 해결을 할 거라는 사실을 조금 따라해봐.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표 그리는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거든.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래서 요거는 이 부분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를 놓은 거야. 자, 우리 8번 쪽 보자. 뒤에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때 짝일 때 어떤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냐면 두 눈의 수의 합이 6 또는 8이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 한 문장만 봐도 너희들이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시행을 2번을 했기 때문에 내가 표를 그려서 해결할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은 외우지는 않아도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문제 푸는 스킬로 익히면 되고 자 합이 6 또는 8이래 여기서 떠올려야 되는 개념 뭐야? 또는의 확률 나왔으니까 공통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지? 근데 합이 6이면서 동시에 8인 두 수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얘를 유식한 표현으로 배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A가 일어나는 확률과 B가 일어나는 확률을 두 개 더해주기만 된다는 거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 너희도 어려운 문제 풀 때 절대 실수를 안 해. 쉬운 문제 풀 때 대충 넘기지 않고 이런 키워드를 떠올리다 보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돼버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어낼 거냐? 이렇게 풀어낼 거라고. 선생님이 거기에 필기하는 굉장히 칸을 예쁘게 그렸는데 칸을 굉장히 예쁘게 그렸는데 실제 시험 볼 때는 그냥 쭉쭉쭉쭉 그냥 몇 개 해서 1, 2, 3, 4, 5, 6 적어놓고 또 여기도 1, 2, 3, 4, 5, 6 적어놓고 이렇게 적어놓고 얘가 뭐라고 그랬어? 시행이라고 그랬어. 곱이 작은 게 시행이라고 그랬어. 그럼 곱이 작은 경우 뻔하잖아. 몇 개 안 되지? 자, 1일 때는 나오는 게 2, 4, 6 여기 나오고 2일 때는 싹 다 나오겠지. 맞아? 여기 2, 4, 6, 8, 10, 12 다 나오고 3일 때는 마찬가지로 6, 3, 4, 12, 3, 6, 18 이렇게 세 가지 나오고 밑에 4일 때는 다 짝수니까 다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놓는 순간에 전체 시행의 수, 전체 경우의 수가 내가 구하는 P가 몇 가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냐면 3, 3, 3, 6, 6, 6이니까 18에다가 얼마야? 3, 3, 3, 6, 9, 3, 27 27가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확인을 하고 갈 수 있다. 그치? 일단 쓸게. 4일 때는 4, 8, 12, 16, 20, 24이고 5일 때는 5, 20, 5, 4, 20, 30 되는 거고 6일 때는 6, 20, 28, 24, 6, 36, 36 이렇게 해서 27가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어떤 거 찾아야 되냐면 합이 얼마가 되거나 6이 되거나 합이 8이 되는 거야. 더 해봐. 어디가 6이야? 1일 때는 뭐 더하면 5 더하면 그죠? 비어있네? 여기 비어있네? 그 다음번에 2일 때는 뭐 더하면 4랑 8 나오는 거네. 8, 6이 6 더하면 미안해? 어디다가 동그라미 집어넣어 있는 거야? 4하고 6 더하면 맞아? 2에다가 4하고 6 더하면 나오잖아. 창규야 내가 일어나서 들으라 그랬잖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야,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진짜. 세 번째로 너 이거 개념도 모른다며. 미친 거 아니야? 3일 때에는 어디랑 더하면 3 더해야 6 나오고 그 다음에 몇 더해야 5 더해야 8 나오잖아. 규칙성 보여? 더해서 우리 합이 일정하다 그러면 얘가 하나 늘으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하나가 줄어야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런데 전체 시행이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거네. 그 중에서 합이 6이나 8 되는 건 하나, 둘, 셋, 넷, 5가지라고 눈에 그냥 보이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얘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너희들 그냥 수수상으로 계산도 금방 보이거든. 그런데 조금 문제가 더 어려웠을 때에는 어려워지게 되면은 표로 그려서 얘를 두 칸으로 나눠서 곱이 짜게 되는 경우랑 위에다가 합이 되는 경우를 쓰게 되면 금방 눈에 보이니까 문제가 훨씬 쉽게 풀릴 거야. 기출문제 중에 나중에 우리 이제 뭐 I 같은 거 들어가는 기출문제들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다음 페이지 개념 간단하게 다 정리하고 갈 거야. 선생님 미리 다 적어놨지만 경우의 수에서 좀 까먹은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이웃에 대한 이웃부터 좀 하고 가자. 자, 이웃이라는 말 나오면은 문제 유형은 이웃하도록 그리고 이웃하지 않도록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이웃하도록 하면은 키워드가 뭐야? 뭐 한다? 일단 묶어서 하나를 본다, 묶는다. 그 다음번에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묶은 애들끼리 뭐 할 수 있어?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지. 그지? 묶인 놈들 자리 바꾸기. 요거 두 개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번에 이웃하지 않도록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얘는 너는 알아. 너는 알아.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얘는 칸막이라는 놈을 선생님이 키워드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얘는 이웃하지 않는 거의 개수가 2개일 때랑 그리고 3개 이상일 때랑 2개를 좀 나눠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이웃하면 안 되는 놈이 2개면은 그거의 여사건이 바로 이웃하는 경우거든. 그래서 얘는 2개일 때는 그냥 우리 여사건을 해결을 해도 돼. 근데 얘를 빨간색으로 쓰면 안 돼. 왜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냐면 너희들이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거면 다 여사건인 거야. 다 하얀색으로 써놔야 돼. 2개일 때는 얘는 그냥 여사건으로 해결을 하면 돼. 별로 어렵지 않아. 중학교 문제 유형이야. 근데 3개가 넘어가게 되면 3개가 다 이웃하지 않는 거는 이웃하는 거 우리 여사건이 아니거든. 내가 2명만 이웃해도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2개 여사건 관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때에는 칸막이라는 게 키워드라는 얘기는 첫 번째로 이웃해도 되는 놈 먼저 세우고 두 번째로 사이사이에다가 끼워 넣게 되면 얘가 칸막이 역할을 해서 절대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자 이웃하면 안 되는 놈 세우기. 이웃하면 안 되는 놈 사이에 자 끼워 넣기.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거라고. 그래서 예제를 좀 보게 되면 자 경우의 수 갖고 일단 설명을 하고 확률 계산할 때는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자 1, 2, 3
3이라는 놈하고 A, B, C, D라는 7놈이 있어. 이럴 때 1, 2, 3이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는 표현 나오게 되면 얘가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누구부터 세운다고? A, B, C, D 먼저 세운다고. 그러면은 A, B, C, D를 세우기 전에 세울 놈이 내 놈이고 여기다가 A, B, C, D라고 내가 쓰면서 얘네가 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회까지지. 자, 하나하나 끊어서 해야 돼. 그 다음번에 나머지 빈자리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얘가 칸막이니까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 5자리. 자, 서로 다른 5자리에 서로 다른 3명의 학생이 한 놈씩 들어가서 앉는 경우. 그걸 뭐라 그러지? 5, P3이라고 얘기를 해. 서로 다른 5자리에 서로 다른 3명이 들어가서 앉는 경우의 수. 그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예제 하나만 더. 흰 공이 하나, 둘, 세 개, 4개가 있고 까만 공이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어. 자, 흰 공이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고 표현이 나오면은 누구부터 세울 거야? 검은 공부터 세우겠지. 검은 공을 하나, 둘, 셋, 넷, 5, 6놈을 하나, 둘, 셋, 넷, 5, 6자리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 6개를 세우면 얘가 몇 가지냐고. 몇 가지야? 6팩이라고 대답하면 틀린다고. 다 똑같은 거잖아. 몇 가지야? 한 가지야. 한 가지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왜 2가지 예제를 보여주냐면 내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A, B, C, D를 쓰는 순간에 얘는 다른 놈이니까 4팩이 들어가야 되고 6자리를 만들어 놓고 X, X, X 넣는 순간에 얘가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고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한 가지라고. 자, 그 다음번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5, 6, 7자리에다가 검은 공, 흰 공 4개를 집어넣을 거네. 그지? 이게 7자리 중에 4자리 선택인지 7자리 중에 4자리를 순서 있게 선택하는 건지 어떤 거냐고. C지. 뭔가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자리 중에서 얘네가 들어갈 몇 자리만 선택하면 4자리만 뽑기 하면 끝난다라는 거. 라는 그런 상황을 익숙해지는 거지. 이게 뭔가를 특별히 외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외워야 될 거는 이 키워드들만 외우면은 더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어. 선생님 확률 문제는 안 풀어줄 거거든? 거기는 해설 다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거 하나 해줄게.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겁니다. 1하고 2하고 있고 A하고 B하고 있고 그 다음번에 A, B, C 이렇게 있대. 그런데 여기에서 1과 2도 이웃하면 안 되고 그리고 A와 B도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조건이 달려있을 때 이거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구할 거야? 일단은 A, B, C는 이웃해도 되는 놈이고 얘는 이웃하면 안 되는 놈, 이웃하면 안 되는 놈이잖아. 6번으로 갈래? 안 돼. 이웃하면 안 되는 놈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얘를 떠올릴 거라고. 그렇지 않니? 그러면은 누구나 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작업은 A, B,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3자리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내가 A하고 B하고 C하고 자리 잡는 경우 몇 가지? 3팩까지 라고 쓸 수 있다고.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번에 이제 1, 2하고 A, B하고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을 거거든? 근데 1, 2가 다른 자리에 들어가야 되나? 같은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나?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A, B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분류를 할 거라고. 1, 2라는 놈이 이 사이에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하고 다른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하고 내가 2개를 이거 2가지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같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 경우의 수가 안 나오게 되면 얘는 그냥 빵이라고 쓰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얘가 같은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1, 2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돼. 몇 가지야? 그냥 4시에 1가지야. 얘가 들어가는 자리 하나 선택을 해. 그래가지고 여기다 1하고 2를 이렇게 집어넣어. 집어넣지. 4시에 1 곱하기 1, 2라고 쓸 때 그냥 넘어가면 이런 데서 너희들 실수 나온다고. 1, 2를 집어넣을 건데 1, 2를 집어넣을 건데 1, 2라고 쓰는 순간에 내가 1, 2와 2, 1을 한꺼번에 그 중에서 내가 대표적으로 1, 2를 쓰겠다는 얘기 아니야. 곱하기 2팩까지 붙여줘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리고 같은 곳에 들어갔는데 얘가 이웃하면 안 된다며. 그러면은 여기 있는 A와 B라는 놈 중에 적어도 한 놈은 어디 들어가야 돼? 무조건 이 사이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A가 들어갈래? B가 들어갈래?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으니까 2 곱하기라고 쓰면서 여기다가 A 집어넣고 B 들어가는 경우는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야? 하나, 둘, 셋, 넷, 5자리잖아. 맞아? 그래서 곱하기 5자리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쓰고 곱하기 쓰고 쓰고 곱하기 쓰고 그리고 곱하기 쓰고 이렇게 안 빼먹어. 그럼 얘가 다른 자리 들어가면 실제 시험 볼 때는 여기 옆에다 다시 그려야 돼. 똑같이 A, B, C까지 안 쳤어. A하고 B하고 C까지 안 쳤어.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번에 1하고 2하고 다른 자리에 들어간대. 다른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 둘, 셋, 네 자리 중에서 4P 순서 있게 두 자리를 넣으면서 여기다가 1하고 2를 집어넣어서 쓰라고.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은 A,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중에서 이웃하면 안 되니까 칸하기로 해서 여기 이제 A와 B는 6자리 중에 순서 있게 두 자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여기 분류하는 거는 몰라 풀다가 틀려도 좋아. 그런데 이렇게 내가 생각을 끌어올 수 있게 칸막이라는 이웃해도 되는 놈 먼저 세운다라는 키워드들을 기억해놓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너희들 금방 해결이 돼. 이해되니? 이 문제 선생님이 이 문제가 선생님 친구 중에 친구가 아니지 선생님 아는 동생 중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일부러 해주는 거야. 저기 신모 선생님이라고 지금 서초구에서 엄청 잘 나가는 그러니까 원래 어디 있었냐면 깁생에서 한성환 선생님 밑에서 문제 풀이해주는 선생님이거든. 서울대 나오고 되게 똑똑해. 기백 진짜 잘 풀어. 그리고 서초구에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 이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질문한 문제였었어. 아무리 봐도 분류해서 풀려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 선생님이 이걸 못 푼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못 푼 게 아니라 푸는데 20분 걸렸대. 물론 개수가 한두 개 더 많았었어. 한두 개 더 많았거든? 근데 20분 걸렸대. 애랑 같이 푸는데 20분이나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 키워드를 안 외워서 그래. 왜 안 외웠냐? 서울대 출신이라서 그래. 그리고 나이가 아직 어려서.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안 외웠거든. 안 외웠는데 너희들은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는 거니까 키워드들 기억하라고. 알겠지? 이게 이웃에 대한 내용이야. 그렇지? 지워도 되지? 너희들 아마 부교재 하면서 아마 했던 문제일 거야. 그치? 그리고 창규야, 서 있다가 잠이 좀 깬 거 같고 다리가 아프면 앉아도 돼. 그거 네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지. 앉았다가 눈 감으면 돼, 안 돼? 눈 감으면 뭐가 보인다고 그랬어? 미래가 보인다지. 자, 두 번째 키워드 원순열. 이게 선생님이 가르치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정말 감사해. 왜 그러냐면 너무 잘 까먹어주니까 너희들 고3 졸업할 때까지 똑같은 거 맨날 울고 먹으면서 성공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해. 자, 원순열 어떻게 계산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 두 가지가 있다. 원순열은 자 특정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다 그냥 다른 자리로 보고 팩토리얼 계산한 다음에 같은 개수로 중복이 되는 개수로 나눠주는 문제 형태가 하나 있고 그 다음번에 또 하나는 뭔가 조건이 달려 누구 옆에 이웃해야 되는데 앞에 누가 앉아야 되는데 대각선 쪽에 누가 앉아야 되는데 조건들이 달리게 되면은 고정시켜서 해결을 한다는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었어. 그지? 청소는 잘 안 되면 이따가 문제 풀 때 좀 봐줄게. 자, 그래서 그거 갖고 문제를 풀게 되면 여기도 한 문제만 좀 하고 가자. 자, 16번 별표. 왜 별표냐면은 얘들아 선생님이 요것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자, 이거 우리 어디서 봤던 거야? 개념노트에서 봤던 거잖아. 그치? 이거 대표적인 직사각형 탁자 원순열에 대한 내용이잖아. 문제 이게 딱 나왔어. 원순열이 아니니. 원순열 아니야. 이건 무조건 원순열이 아니야. 언제 원순열이냐면 이 말이 붙어있을 때 원순열이야. 단 회전에서 같은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본다 라는 말이 붙어있어야 원순열이야. 이 말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만 그림 그려져 있어도 얘는 원순열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얘는 위의 자리고 얘는 아래 자리고 다른 자리거든. 이해됐어? 일단 그것부터 구별. 여기에서는 이거 안 써놓고 또 혹여나 너희가 헷갈릴까봐 여기다가 창문까지 그려줬어. 진짜 이렇게 창문까지 이렇게 그려줬어. 그럼 얘는 창문 앞자리고 얘는 창문 없는 자리니까 아예 다른 자리가 되는 거지. 얘는 원순역이 아니라는 거. 이것 때문에 선생님 별표하라고 그런 거고, 다 다른 자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준기라는 놈이 어딘가 앉아있고 근영이라는 놈이 어디 앉아있는데, 준기는 근영이 자리에 앉고 근영이는 준기가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확률을 구하래. 여기서 이제 키워드 중요한 거. 선생님이 지금 경우의 수로 지금까지 풀다가 앞으로 문제들을 풀다가 이제 곱셈 정리를 푸는 것들을 많이 보여줄 거거든. 곱셈 정리를 가장 편안하게 풀 수 있는, 얘만 된다는 뜻은 아니야. 곱셈 정리가 잘 먹히는 문제는, 얘는 곱셈 정리를 너희들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항상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언제 곱셈 정리가 가장 잘 먹히냐면 서로 다른 놈을 자, 다른 의자에 앉힐 때. 자, 이때는 굉장히 잘 먹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도 다른 자리고 얘도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열에 대한 내용이야. 순열은 우리 뭐 곱하기로 연산이 돼가지고 문제가 들어가지. 그래서 다른 놈들을 다른 자리에 앉히는 이런 경우에는 경우의 수 계산한 거랑 확률로 계산한 거랑 두 개가 식이 완벽하게 똑같아. 근데 확률로 계산한 게 경우의 수에서 다 약분이 돼서 사라지는 아주 깔끔한 결과만 남게 돼. 그래서 얘는 기억을 하고, 여기에 이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면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앉힌 다음에 남은 자리에서 나머지들은 자, 아무렇게나 앉아도 돼. 혹은 아무데나 앉아도 돼. 앉게 되는 확률은 그냥 1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자. 문제 풀면서 자세히 설명을 할게. 요거 두 개만 조금 기억을 하고 요 문제 좀 풀어보자. 여기 지금 준기 자리도 없고, 이름 까먹었다. 여기 재윤이 자리도 없어. 근데 확률 계산을 할 때 원래 준기가 여기 앉고 재윤이가 여기 앉아서 확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조건이랑, 준기가 여기 앉고 재윤이가 여기 앉아서 확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조건이랑 자리는 다른 자리지만은 뭐라 그랬냐면, 준기는 재윤이 자리에 앉고 재윤이는 준기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그 조건만 달려있거든. 그러면 원래 준기랑 재윤이 자리가 달라진다고 해서 경우가 달라지겠니? 그냥 6개의 자리 중에서 준기가 앉아있는 자리가 여기든 상관없이 재윤이가 그 자리에만 앉으면 안 돼. 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적으로 준기를 여기 앉혀놓고 재윤이를 여기 앉혀놔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해서 일어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앉을 거야. 그런데 쌤이 왜 서로 다른 놈은 서로 다른 자리에 앉힐 때에는 곱셈 정리가 가능하다고 그랬냐면, 순열이라는 놈은 준기를 먼저 생각을 하든 재윤이를 먼저 생각을 하든 순서가, 그건 뭐야, 우리 5명 앉힐 때 나를 먼저 생각을 하나 재윤이를 먼저 하나 준기를 먼저 생각을 하나, 얘들이 다 곱하기로 연산이 돼서 갈 거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생각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 막 앞뒤 막 바꿔서 곱하고 그랬었잖아. 그게 확률까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고, 자, 확률을 구할 때 내가 그냥 준기가 앉는 경우랑 그 다음에 재윤이가 앉는 경우랑 확인을 해보게 되면, 준기는 갔다가 앉을 때 누구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재윤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전체 몇 자리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중에서 준기가 앉을 수 있는 건 다 앉을 수 있지만은 이 문제 속에서는 무조건 재윤이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얘가 가는 확률이 6자리 중에 한 자리가 되는 거라고. 됐어? 왜 준기 앉았어? 뭐야? 여기 준기가 와서 앉았어. 재윤이 자리에 앉았어. 여기 준기가 앉았어. 여기는 누구 자리냐면 지금 준기 자리야. 이제 두 번째, 다른 애를 먼저 앉혀도 되거든. 그런데 얘가 조건이 달렸으니까 내가 재윤이 먼저 앉힐 거라고. 재윤이는 나머지 자리 중에서 어디에 앉으면 안 되는데?
원래 중기 자리에 앉으면 안 된대. 몇 자리 중에서? 5자리 중에서 몇 자리 앉아야 돼? 여기 빼고 하나, 둘, 셋, 네 자리 앉잖아. 그게 확률로 5분의 4를 뜻하는 거야. 그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준기, 재윤이 빼고 여기 승민이랑 채윤이랑 서진이랑 창규랑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아무 데나 앉아도 되지. 4명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 데나 앉아도 되잖아. 그 확률이 얼마냐고. 그게 4팩분의 4팩이야. 계산할 필요가 없이 아무 데나 앉아도 되는 조건이 없는 확률은 그냥 얼마라고? 1이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확률 계산으로 이렇게 2개만 쓰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놈을 서로 다른 자리에 앉히는 문제는 우리 확률로 계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되고 15분의 2라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지? 자, 좀 기억해? 기억해. 나오는 대로 족족들이 보여줄 테니까. 저게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이 상관없어. 순서가 바뀌어도 돼. 다른 놈도 다 맞춰도 돼. 자, 순서 바꿔서 보여줄게. 이번에 내가 조건이 안 달리는 놈을 생각하기 좀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재윤이를 먼저 앉히고 두 번째로 중기를 앉혀볼게.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여기가 중기 자리, 여기가 재윤이 자리인데 재윤이는 6자리 중에서 처음 들어서 앉는 거야. 6자리 중에서 재윤이는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되잖아. 몇 자리 앉아야 돼? 5자리 앉아야 되잖아. 5자리 앉아야 돼. 5자리 다 앉을 수 있어? 5자리 다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왜냐면은 중기가 어디 앉아야 돼? 무조건 재윤이 자리에 앉아야 돼. 여긴 중기 자리에 찜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윤이가 6자리 중에서 몇 자리 앉을 수 있는 거야? 4자리. 생각이 조금 다를 뿐이지, 생각이 한 번 더 해야 될 뿐이지 식은 똑같이 나와. 그럼 중기는 나머지 몇 자리 있어? 5자리 있잖아. 그 중에서 어디 무조건 앉아야 돼? 여기 무조건 앉아야 돼. 한 자리죠. 그 식이 똑같이 나온다고. 그런데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 당연히 앉아야 되니까 중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이해됐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순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순열은 다 곱하기 연산이 가능하고 순서가 있을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연산이 가능하다. 뭘 먼저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색칠하기 할 때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거 나오면 여기부터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여기 먼저 생각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그렇게 이해하고 넘길게. 자, 나왔을 때 우리 한 문제만 더 보고 가자. 이게 어디 있는 거야? 한 문제만 더 보고 쉴게. 자, 몇 번 문제를 볼 거냐면, 저기 98번 문제 보자. 24페이지. 문제도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남학생 1, 2, 3, 4라는 남학생 4명이 있고 여학생이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대. 그리고 좌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대. 얘는 조금 더 활용된 거지만은 어쨌든 서로 다른 놈이 이렇게 서로 다른 9자리 중에서 가운데 한 자리를 뺀 8자리에 앉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런데 문제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 남자가 적어도 2명이 이웃 하더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 자, 이웃 하래. 몇 명이? 2명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네. 거기다가 2명이네. 뭐 사용하라는 얘기야? 여사건 사용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나는 1이라는 확률에서 뭘 뺄 거냐면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뺄 거야. 이거 왜 빨간색으로 썼을까? 시험 볼 때 이렇게 써야 돼, 얘들아. 니들 여기 있는 8명 중에서 여기 있는 9명 중에서 여사건 열심히 1학기 때 계산해 놓고 저기 전체 경우에서 안 빼가지고 틀린 놈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확률에서도 또 나와. 그거 안 나오려면은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줄쳐놓고 여기다가 계산을 해. 그러면 얘가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 다 쓸 때는 무조건 계산을 하게 되니까. 알겠지? 이런 뜻이야. 남자가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 남자가 이웃하면 안 된대. 자리가 8자리인데 남자가 이웃하면 안 된대. 남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보니까 한 놈이 여기 앉게 되면 여기 앉으면 안 되니까 여기 앉아야 되겠네.
그랬더니 그림 어려워 진창이다. 여기 말고 남자가 만약에 여기 앉게 되면 옆에 앉으면 안 되니까 여기밖에 못 앉네. 두 개 상황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여? 그럼 내가 이거 확률 구할 때 2 곱하기로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왜냐면 조건이 이웃하면 안 된다는 조건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남자가 이렇게 앉게 되는 확률을 구해주면 된다고. 이거 구할 때도 경우수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남자 1번, 2번, 3번, 4번 아무나 먼저 앉으면 된다고. 남자 1번, 남 1부터 앉을 거야. 전체 몇 자리 중에? 8자리 중에 몇 자리? 4자리 앉을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그 중에 한 자리 앉히라고. 그럼 남자 2번은 7자리 중에 몇 자리? 3자리. 남자 3번은 6자리 중에 2자리. 남자 4번은 5자리 중에 한 자리. 4자리에 여자 4명 앉는 거 아무렇게나 앉아도 되는 거야. 확률 얼마? 1. 이게 바로 서로 다른 놈을 서로 다른 자리에 앉히는 확률의 계산이라는 뜻이야. 경우의 수를 풀어. 선생님이 거기 첫 번째 경우의 수라고 써놨어 안 써놨어? 써놨지. 경우의 수 풀어봐. 경우의 수를 푸는 것들은 선생님이 빈칸 채우는 것들 너희들 숙제야. 꼭 해봐야 돼. 그런데 그 계산하는 과정이 약분이 되고 나면 얘랑 정확하게 같아진다는 사실을 너희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우리 잠깐 끊었다가 우리 뒤에 계속